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남친 사진관으로 찾아갔는데 가보니 남친과 동생이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. 평소에 워낙 같아서 머리 스타일로 구분을 두더니 오늘은 그마저도 같으니까 간만에 또 헷갈리더라고요. 제가 오니까 누가 남친인지 맞춰보라며 장난을 치더군요.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지목하면서 셋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.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체형이랑 키까지 같으니 진짜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. 아무튼 그러고 나서 평소처럼 같이 퇴근을 하려고 사진관 일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군요.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정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.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출출하기도 했고 해서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자고 졸랐는데 그날따라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군요. 제가 워낙 술이 약하기도 했고 어제 와인을 먹고 좀 취했던 것 같기도 해서 안 마시려고 했는데 요새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싶다고 조르기에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한 잔, 두 잔 맥주도 들어가니까 술이 오르더군요. 근데 그날은 어차피 취하지 않을 생각으로 조절을 했는지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. 딱 기분 좋을 정도까지만 마셨어요. 힘들다던 이래저래 투덜대던 남친도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애처럼 조르더군요. 그래서 저는 그날 그와 근처 숙소를 잡고 하룻밤을 가졌습니다.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에 정말 쌓인 게 많았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먼저 일어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. 먼저 잠에서 깬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침대에 와서 누웠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남친의 모습을 보니 깨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멍하니 몇 번을 바라봤을까. 엊그제 와인잔 때문에 베었던 손이 생각이 나서 주섬주섬 이불 속에 그 손을 꺼내 상처 부위를 찾아보았습니다. 그런데 상처가 없는 거예요. 깨진 잔에 베인 지 이틀 된 상처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자세히 봐도 지문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고 저는 순간 지금 이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면서 소름이 빡 끼치는 거였습니다.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증거는 남겨야겠다 싶어서 상처가 없는 그의 손이 나오도록 제 옆에 누워서 자는 모습을 사진에 남겼습니다. 어제부터 저와 함께 했던 그는 남친이 아니었던 거예요. 참고 있던 화를 다 내뿜으며 소리를 지르며 그를 깨웠습니다.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잠이 깬 동생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저를 보며 형인 척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. 너 진짜 내가 콩밥 먹인다? 하고 대충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혼자 문을 닫아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분노를 다 표출하고 싶었지만 당장 그 공간에서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싶어서 도망치듯 나온 거였습니다.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금세 사진관의 두 형제들을 불러오더군요. 다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더군요. 남친은 분명 본인이 저와 잠을 잔 게 맞는데 제가 뭐에 놀란 건지 꿈이라도 꾼 듯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는 진술을 하더군요.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일부러 어제 입었던 옷도 둘이 바꿔 입고 왔고 쌍둥이나 얼굴로 분간이 안 될 테니까 그럴듯했죠. 그리고 옆에 있던 동생은 한수 더 떠서는 본인은 일찍 퇴근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떠들 때까지 더 떠들어 봐라 어디. 멍멍이 짖는 소리 들을 만큼 다 들어주고 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
폰으로 촬영 날짜 생각까지 확실히 봐라. 오늘 아침에 내 옆에서 자던 남자의 오른손 상처, 이게 증거라고요. 내 옆에서 자던 사람이 남친이었으면 이틀 전 상처가 손에 있어야 했는데 너무도 깨끗했다고요.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남친인 척 했던 동생이 오른손을 감추며 사시나무 떨듯 떨더군요. 그러면서도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동생인 척 먼저 퇴근해준 남친도 공범이며 아침까지만 해도 태연하게 형인 척 하던 동생 모습을 봤는데 어딜 봐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건지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. 당당하던 두 형제는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더군요. 결국 폰 검사까지 다 하고 나서 보니 감히 상상치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. 제 누드 촬영 사진을 저와 남친이 데이트를 간 사이 동생이 홀로 사진관 마감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을 본 동생이 저에게 욕정을 품고 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. 둘이가 서로 너무 닮았으니까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한 다음에 각자의 여자친구를 공유하자고요. 그리고 다 알고 나서 보니 정말 대박이었던 게 사건 당일 먼저 퇴근한 동생, 즉 제 남친은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와 밤을 보낸 거였습니다. 서로 바꿔서 관계를 가진 거죠. 그냥 인간이 아닌 놈들이었습니다. 이 형제들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최고 중형을 받게 해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.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. 제가 사는 시골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이야기라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개인정보 공개 없이 한풀이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어서 그냥 다 쏟아 부어봤습니다. 한번 데이고 나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사람도 그리워지고 조금은 덤덤해진 것 같습니다. 그저 화만 나고 재미없는 이야기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음의 화를 덜어내고자 한 글인데 많은 분들의 기분만 상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